우리 임대주택 정책 할 거예요. 임대주택 정책. 임대주택 정책은요, 얘도 매년 이 자체가 꼭 한 문제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임대료 규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보조금 정책. 세 개. 자, 근데 이렇게 할게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어쨌든 우리 목적이 뭐 있습니까? 시험에 이 합격할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은 제가 조금 깊숙하게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공부하시면서 이해 안 될 텐데, 안 돼도 그냥 넘어가시라고. 어차피 3월 가면 또다시 똑같은 내용 하니까. 그래서 항상 뭐든지 한번 봤다는 느낌 있으면 그다음 쉽게 내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조금 깊게 그래서 더 가는 거예요. 더 가지만 너무 지금 현재 뭐 있습니까? 모른다 해서 포기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건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왜 제가 강조하는가? 이건 매년 시험 나오는데, 우리 과거에 이제 단순하게 기본 내용만 쭉 시험 냈습니다. 그거 생각해보세요. 내용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벌써 매년마다 시험 냈으니까 이건 총 27번 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한 장에 똑같은 말을 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만큼 점점 깊숙하게 시험 낼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오래 하시고 조금 힘들지만 한번 가보자고 이제. 자, 첫 번째 맨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 자, 얘는요 맨 먼저 이런 겁니다. 기본 틀이 뭐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면은요. 자, 이게 무슨 곡선이죠? 수요 곡선. 얘가 무슨 곡선이죠? 공급이에요. 아마 이제 그래퍼에 대한 설명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텀에는. 자, 이때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협상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이게 뭐냐? 시장 월세, 시장 임료입니다. 월세는 얼마냐? 100만 원. 100만 원 되어진답니다. 이때 이만큼 사료이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싼 결과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이제 통제 또는 기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국가에서 뭐라는가 하면 야 절대 이거 80 이상 받지 마. 이렇게 규제를 함에 따라서 과연 시장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좀 봐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 저기 임대료 규제이든 공공임대이든 또는 뭐 있습니까? 보조금이든 반드시 얘는 항상 단기와 장기를 꼭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장기를. 그래서 이 단기, 장기를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결국은 공급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 항상 뭐 있습니다.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을 만들 수 없어요. 오직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면 반드시 장기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단기는 이래 됩니다. 공급은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급은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수요가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월세가 현재 100만 원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이거 절대 80 이상 받지 말아 했어요. 그런 결과 이렇게 80을 딱 규제한 결과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보다 월세가 떨어진 결과 뭐 있습니까? 요것만큼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겠지, 그죠? 이게 단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단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가 되면 수요가 뭐합니까? 늘어나. 자, 두 번째 보니까, 과연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에 주택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현재 보니 기존 임차인은 월세 얼마요? 100이죠. 신규는 얼마요? 80이면 당연히 이동을 하겠다고죠. 자, 일단 이 말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때는 신규 임차인이 유리합니까? 기존 임차인이 유리하겠습니까? 그죠? 신규가 더 유리한 거죠.
기존 임차인 월세를 현재 뭐 있습니까? 100을 주고 있는데 신규는 80만 주면 되니까. 그런 결과 이게 규제, 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효과? 있는 거지. 왜? 목적이 기존 임차인 신규 임대시 이동하려면 궁극적 목적이다 보니까. 자, 근데 이게 장기로 흘러갑니다, 이제. 장기가 되면 공급원 결과는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결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수요예요, 수요. 그래서 원래 이 월세가 100만 원 되는 걸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80 이상 받지 말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결과 단기에서는 요것만큼 뭐 있으면 수요가 증가되는 거지. 그죠? 근데 장기간 이제 이거 아닙니까? 장기 되면 원래는 내가 임대인들은 정상유리 발생에서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80 이상 받지 말아 했으니까 요거 차이만큼 결국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손해본 것만큼 결국 공급 뭐합니까? 공급이 준다고 이게. 이 공급이 준 것만큼 결국 뭐 있습니까? 누가 더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초과 수요가.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 같이 연결하시면 돼. 자, 이때 공급이 뭐합니까? 줄지. 그죠? 자, 공급이 줄면 결론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공급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장기에서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 심각해집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지.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행동을 취한 세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자, 현재 기존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분은 오히려 요 차이만큼 손해를 보니까 이런 기존 임대주택은요.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뭐 있습니까? 예, 넘어가겠죠. 그죠? 즉, 내가 월세 등을 주던 걸 가지고 전세 등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야치, 현재 점점점 뭐 있습니까? 이게 손해본 것만큼 이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건설업자는 뭐 있습니까? 이 정도 단가에 맞춰 집을 지을 것 같아. 그럼 그 말이 결국 뭐 주택에 대한 질은 좋은 거 쓰겠습니까? 떨어지겠죠. 이렇게 묶어보시라고요. 자, 두 번째 갈 거 이제 이렇게 같이 비교하시죠. 이렇게. 두 번째 보니까 이때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대주택으로 과연 이동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자, 잘 보세요. 이제 이 말 아닙니까? 현재 요거 이렇게 한번 봐보죠. 우리 명절날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한번 산다 생각해보자고. 근데 기차표는 한정돼 있죠? 그죠? 근데 살 수 있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초과 수요 발생 결과 항상 뭐 있습니까? 암시장이 좀 암시장. 똑같은 거예요. 현재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보다도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뭐라는 거면 좋다. 내가 명목상 법으로 정해져 있는 월세 계약 쓰겠다. 그렇지만 너 아니더라도 언론 많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또 다른 뭐 있습니까? 이명계약서를 분명히 요구한단 말이에요. 한결과 이것만큼 높은 가격을 분명히 요구하게 돼 있어. 이런 걸 우리 보통 뭐라냐? 이중 가격이 존재한다 쓴다고요. 그래서 초과 수요 발생 당연히 뭐 있습니까? 암시장이 존재해요. 시장이 존재한다고.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원래 기존 임차인 월세 100만 원 주고 있는데 이제는 신규 임차인이 실제 얼마 주고 있습니까? 120만 원 준 효과 있지 않습니까? 120만 원 준 결과 이건 이동합니까? 안 한다는 거야. 그런 결과 여기서 뭐 있습니까? 결국은 신규와 기존 임차인 중에 누가 유리하냐? 기존 임차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거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원래 임대료 규제는 궁극적 목적 뭐 있습니까?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대주택을 이동하게 만들 목적인데 이동하지 않는다. 그죠? 효과는 결국 뭐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자, 이때 왜 이런 현상이 있냐 묻거든. 물론 이 이유는 잘 묻지 않겠지만 이유를 묻거든.
이중 가격이 존재한 결과 임차인은 뭐 있습니까? 추가적 엄성적 비용이죠. 추가적 엄성적 비용이 수반되어진 결과는 이와 같이 추가적 엄성적 비용이 수반되어진 결과 이동해봐야 컨실이 없으니까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사실은 크게 두 개요.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기 있는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정책, 또 뭐 있습니까? 보조금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공부하신다면 이건 철저하게 단기, 장기로 꼭 구분하세요. 아마 이렇게 시험도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우리 과거에는 단기, 장기 구분한 적이 없어. 그냥 구분한 장기 그냥 전부 다 묶어서 공부했던. 자, 앞으로 있죠. 문제에서 이 세 개는요, 단기, 장기 구분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모든 내용은 장기 일걸 가져갑니다. 장기 일걸.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이제 최근에 시험 내면 단기, 장기를 반드시 구분해서 그 문제를 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대충은 어느 정도는 이해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되니까. 자, 두 번째, 이제 뭘 할 건가 하면요. 네,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죠, 이제. 현재 여기 있는 원주시에 보니까 주택을 살 수 있는 수요자가, 예, 10명 정도 필요하답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 항상 뭐든지 수요가 있는 것은 반드시 공급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현재 10개면 반드시 공급도 똑같은 이익을 만들어주게 돼 있어, 항상. 근데 이때 공급을 만들어주는 게 사적 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질 것인가,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하는데요, 앞에 했지만 공공은 반드시 민간 경제에 맡겨뒀을 때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니 뭐 있습니까? 맨 먼저 만들어지는 게 사적 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수요가 필요한 양까지만 공급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월세가 너무나 비싸다 이거예요, 이게. 응? 비싼 결과 이제 뭐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3개 정도 만들어준다 가정을 두고 훨씬 더 월세 등이 더 싼 게 공공이 더 싸겠죠? 그래서 공공이 현재 80만 원 되어진다 하죠. 자, 이런 이제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이 말을 꼭 아셔야 돼. 비록 제목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지만 그 결과 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 공공임대주택에 어떤 변화가 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공공을 지어주면 사적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걸 파악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적 임대주택 시장도 결국은 단기란 말과 장기로 구분합니다.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단기는 뭐냐 이겁니다. 한번 가보자고요. 자, 첫 번째 단기는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 없는 결과 공급은 고정돼 있어요. 이때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논리에 따르면 월세가 100만 원이고, 그죠? 양이 현재 10개 돼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때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싼 게 공공이 더 싸죠. 그럼 결국은 싼 것만큼 사적에 있는 임차인이 뭡니까? 공공으로 넘어가겠다죠. 수요 이동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동이 있으면 사적의 임대주택 수요는요? 줄지. 그죠? 줄면 이것만큼 빈집 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빈집을 그대로 놓아두기보다는 월세 등을 낮춰서 임차인을 모집할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그 결과 월세가 이렇게 80 정도 떨어진다. 요까지가 뭐냐 단계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이 말 중요한 거예요. 월세는 많은 겁니까? 이건 큰 의미 없어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장기로 흘러가보면 다시 장기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제는 장기는 공급량도 늘어날 수 있는 결과 완만한 우상향 곡선입니다.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예, 균형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이때 월세가 100만 원 되고 있네. 이때 양이 10개가 돼 있는 상태가 뭐냐? 최초 공공이 개입하기 전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공공이 개입한 결과 저기 사적 있는 수요가 공공 넘어간 결과 예, 사적 임대주택 수요가 감소하죠. 이렇게 그죠? 요까지 다 감소한 결과 월세가 뭡니까? 요거까지가 결국은 단기야. 그럼 이제 원래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월세 100만 원 받는 게 정상 이유인데 현재 80만 받는 결과 20만 원 손해 본 거죠. 손해 본 것만큼 당연히 공급량을 점점점 멈출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주는가 하면요. 이건 줄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정상윤이 발생될 수 있는 원래 수는 100만 원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감소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감소합니다. 하면 이제 주택량은 여기서 결정된다고. 자, 일단 이건 아셔야 돼. 수요가 항상 있으면 수요가 있는 양만큼은 공급을 만들게 돼 있어요. 현재 수요는 10개 필요한데 공급은 총 13개거든? 그럼 결국은 3개만큼 감소할 건데 이 감소되는 게 공공임대주택이 감소할 것인가 아니면 사적이 감소할 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사적 임대가 감소합니다. 왜? 월세가 더 비싸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3개만큼 감소하니까 결국은 사적 임대주택은 7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뭐냐? 결국은 장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제 장기 한번 가보자고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얘는 공급이 뭡니까? 준다는 거야, 공급이.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의미 없어요.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뭐 있습니까? 회복된다는 건데 이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번째 있는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 이런 사회 전체의 주택량 양은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현재 사적 임대주택은 최종량이 7개야. 공공이 3개 만들어진 거예요. 합치면 10개거든? 그럼 결국 공공이 개입하기 전에 있는 주택량은 현재 10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과거 뭐 있습니까? 변화 있습니까? 없는 거지. 절대 이걸 가지고 증가 또는 감소면 안 돼.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공공주택이 지어준 만큼 사적 임대주택이 감소하니까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불변이 되어진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때 이걸 좀 정리해 볼게 이제. 자, 단기일 때 월세를 좀 봐볼까? 단기일 때. 어쨌든 공공 임대주택 월세가 같단 말이 항상. 그죠? 그런데 사적은 단기일 때 월세가 얼마요? 80이지. 그죠? 근데 예, 사적은 장기일 때 월세가 다시 원래 상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장기에선 사적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은 뭐 있습니까? 가격이 다르죠. 그죠? 그런 결과 이걸 뭐라 하냐? 이중 가격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쓸 때. 자,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이 말 들어옵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공공주택을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은 이 임대료 차익만큼 마치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세 번째 혜택. 이 혜택이 꽤 중요하거든요. 자, 과연 어떤 임차인이 혜택이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임차인이 혜택이 있는데 보세요. 자, 단기는 이 말입니까? 단기는 사적이든 공공이든 얘보다 월세가 둘 다 싼 거 아닙니까? 그죠? 싼 것만큼 사적 임차인 또는 공공 임차인 둘 다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 장기로 가면요. 장기는 혜택이 누가 있는가 하면요. 자, 사적은 원래 가격이 똑같은 거지. 그죠? 공공만 얘보다 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혜택은 반드시 공공
임차인만 혜택이 있더라. 혜택이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중 가면 이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 좀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임대료 보조 정책.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 요건 아마 내용 좀 쉬울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현재 보니까 서민들이 전세 등을 들어갈 목적인데 전세가 얼마냐? 3억 정도 한데 이때 내가 이 집을 살 때 내 소득이 연봉 1억 이상 될 때 이 집을 가져갈 수 있다 하자고. 이론상에서. 그러면 어쨌든 1억 이하 되는 분은 절대 이 집을 가져갈 수 없다고. 그래서 1억 이하 되는 분한테 뭔가 하면 정부에서 이와 같이 보조금을 3천 정도 지급한다 가정하자고. 그럼 이제는 뭐 있습니까? 내 소득이 7천만 돼도 이 집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정부에서 보조금 주면요. 마치 내 연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조금 정책이 나오면 항상 생각할 때 머릿속에 내 연봉이 올라갔다 생각하시라고. 아마 그런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이 지급되어진 만큼 소득이 증가된 효과 때문에 소득 효과 때문에요. 주택에 대한 소비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겠죠. 또한 야치 소득이 올라가면 다른 소비는 뭐 하겠습니까? 그럼 자기 연봉을 올라가면 집만 좋은 거 삽니까? 그거 아니죠. 물론 자동차 등 좋은 거 삽니다. 다른 소비 분명히 증가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보조금 지급 대상. 자, 누구한테 지급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지급 대상 원래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을 짓는 건축업자, 공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고 그 반대 집을 살 수 있는 소비자한테도 지급할 수 있어요. 한국은 건설회사 또는 수요자 둘 다 지급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알 게 뭐냐? 첫 번째 이 말 아셔야 돼. 소비자가 주거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은 건설에서 보조금 줄 수 있는 공급자 보조이냐 아니면 소비자 보조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회사한테 보조금 주었으면 얘는 뭐 있습니까? 걔들이 이 보조금 주었던 건설회사에 있는 집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반대급부는 뭐 있습니까? 소비자한테 보조금 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다양한 방식은 소비자 보조입니다. 자, 그러면서 소비자한테 보조금 지급 방법이 있죠. 이 지급 방법이 다시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현금 보조. 그러니까 집을 사기 전에 미리 먼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집을 산 후에 보조금 줄 수 있는 집세 보조.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금 보조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소득 보조. 집세 보조 같은 말이 뭐냐? 가격 보조 또는 뭐 있습니까?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당연히 둘 중에 어떤 걸 훨씬 더 선호합니까? 현금 보조입니까? 집세 보조입니까? 현금 보조죠. 그러니까 효용적인 측면은 훨씬 더 큰 게 누구냐? 결국은 얘는 뭐 있습니까? 현금 보조이더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은 우선 보조금 받으면 뭐 있습니까? 우선 필요한 것을 먼저 쓰고 남는 돈과 조금만 좋은 집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아니 보조금 준 건 집 사라고 준 건데 이건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집세 보조. 집세 보조는 집을 사야만 보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정책적 효과는 큰 게 누구냐 묻거든. 이건 반드시 뭐 있습니까? 집세 보조 된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 이건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이따 설명하게 하겠지만 미리 결론부터 합니다. 결론부터 뭐냐? 이때 보니까 보조금이 지급되어지면요. 수요도 증가되지만 공급도 증가됩니다. 또한 야치 네 번째 이때 혜택은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 하는 건데 당연히 단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단기는 임대인이 혜택 봅니다. 거꾸로 장기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는데 요거 두 개 설명해 볼게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걸 통해서 뭐 이 값을, 이 개념 아시면 돼요. 자, 어쨌든 보조금을 주면 단기에선 수요가 뭡니까? 증가되겠죠? 보조금 준 것만큼. 근데 이 단기는 공급은 불변입니다. 왜냐하면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하면 집값은 뭡니까?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 결과 공급자는 이 높은 집값에 대해서 뭐 초과이 발생하거든요. 초과이 획득할 목적은 뭐 있습니까? 시장에 분명히 진입해요. 하면 일정 기간 공급은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하고 집값은 뭡니까? 이게 결국 이제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 이게 다음에 할 거예요. 하는데 자 보세요. 어쨌든 보조금 주면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이렇게 공급이든 둘 다 뭡니까?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에선 집값이 올라간 만큼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혜택 본다고. 장기는 뭐 있습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결국 뭐 있습니까? 사실은 임대인이 혜택 보던 걸 임차인한테 혜택이 넘어간다고 이게. 이런 논리요. 자, 일단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앞에 있는 이걸 3월 때 다시 할 건데 그때는 기억하시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대료 규제예요. 무조건 임대료 규제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다른 건 그냥 기억하지 않더라도 저도 임대료 규제만큼은 정확하게 공부하시라고. 딴 건 다 버리지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이제 각각을 항상 공부할 때 각각을 따로 띄워 보시고 있죠. 나중 가면 어떻게 하는가? 요 세 개 있죠. 이 세 개를 같이 묶어 볼 거예요. 세 개 다. 세 개를 묶어서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묶여 시험 나온다고. 자, 나중에 이게 표를 다시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이 표를 보지 말고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이 내용을 한 개 한 개 따라 띄워 보시라고요. 보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단기란 말과 장기를 좀 구분하시면 단기, 장기를. 자, 이렇게 보자고요. 단기, 장기에서. 네, 항상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단기는 반드시 수요만 변화가 있는 거죠. 공급의 변화가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볼게요. 단기는 규제에서 수요가 증가되고 공공임대는 뭐 있습니까? 수요가 분명히 감소해. 보조금 정책은 수요가 오히려 증가됩니다. 자, 거꾸로 뭐 있습니까? 장기는 항상 공급만 변하는데 공급이 규제는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는 공급이 장기에선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금 정책은 공급이 증가된답니다. 느낌을 딱 보면 어떤 현상이 이런 겁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요거 반대 이거야. 그죠? 얘는 통으로 반대, 통으로 반대라고. 이래 가야 된다고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좀 표현이 이상하면 혜택이란 말 좀 표현이 이상하면 유리한 게 누가 유리할 것인가 봐보자고요. 임대료 규제는 단기는 신규 임차인이 유리하다고. 그죠? 그 다음에 장기는 뭐 있습니까? 기존 임차인이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는 단기는 누구 혜택인가 하면 사적과 공공임차인 둘 다 혜택이 있지만 장기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공공임차인 혜택이 있어요.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보조금 정책은 임차인과 임대인 누가 혜택이냐 묻는 건데 단기는 임대인이 혜택이 있고 장기는 뭐 있습니까? 임차인 혜택이. 이렇게 나중에 점점 비교할 겁니다. 이거 이해 꽤 많은데 이건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비교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오히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규제 있죠. 규제만 정확히 보시라고. 아마 이건 별로 조금만 생각하면 별로 암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딱 단기, 장기 부분은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수요, 공급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만큼은 정확히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자, 문제 보니까요. 예. 37페이지, 37번. 자, 37번 갑니다. 예. 임대료 규제 정책은 주택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38번 갑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뭐 있습니까? 부동 임대료 질적은 저하시키고 또 기존 세입전 주거 이동을 저하시키죠.
자, 이 말은 뭔가 앞으로 있죠. 임대료 규제 등기 나왔을 때 단기, 장기 설명 안 되시면 무조건 장기일 걸 가정합니다. 39번 임대료 규제 정책은 기존 임대주택이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겠다죠. 자, 그 다음에 40번요.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장기에서는 아까 지금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공급량도 뭡니까? 감소하지 장기에서는 그죠? 자, 41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규제 임료보다 높다면 여기 보자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여기 볼래요? 그 말이 이거요. 아니 현재 시장에서 맡겨두었을 때 월세가 100만 원인데 국가에서 말하는 거면 야 너 절대 150만 이상 받지 마. 규제값이 더 높다는 거요. 그러면 뭐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놔둬도 월세 얼마요? 100이잖아. 그죠? 150 이상 받지 말아도 월세 얼마입니까? 무조건 100이에요. 10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 규제 임료가 더 높으면요. 이런 현상은 전혀 안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있는 100만 원 현재 그냥 그대로 형성된다고. 그래서 아무런 효과 없어요. 아무런. 따라서 거기 있는 41번 보니까 임대료 규제는 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다. 축소, 증가 이 말씀은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2번요. 공공주택, 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요거 묻는 거죠, 요거. 그죠? 요와 같이 뭐 있습니까? 이중가격. 요거 묻는 거예요. 존재하면은.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들은 사적시장과 임대료 차익만큼 마치 정부에서 보증을 받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통 시험 나옵니다. 맞는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임대료 보호제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호제를 말한다. 이 개념 묻는 거죠. 그죠? 44번요. 보조 방식은 생산자, 즉 공급자 보호제와 또 소비자 보호제 두 가지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45번요. 임대료 보호제를 받는 저소득층 효용은 보조받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효용이 더 큰 거지. 그 다음에 46번.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고 임대료 보호제를 지급하면 자, 쭉 가서 마지막 뭐 있어? 주거 서비스에 대한 소비는요, 증가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47번. 임대주택의 보조금은 쭉 가는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자유 활성화 텐데 이건 누구 보조? 수요자 보조. 자, 일단 이런 형태로 시험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하시는데 자, 일단 오늘 했던 건 좀 정리해 볼게요,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입지는 물론 공업도 있지만 상업이 훨씬 더 중요해요. 상업에 특히 볼 게 뭐 있습니까? 인력 이론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중심지도 있지만 중심지는 항상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크리스탈의 중심지가 있죠. 요걸 크리스탈 중심지 아주 간단하게 두 개 말씀드리죠. 중심지, 점포가 형성되는 과정. 과정에서 항상 체와 도자를 보며 체소 요치 관계를 가지고 설명, 이 말이 중요하고요. 인력은 항상 볼 때 랠리하고 뭐 있습니까? 허프를 서로 비교한다 보시는데 랠리는 반드시 상권을 획정할 때 이렇게 중복이 발생하는 얘는 중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권 경계를 뭐 있습니까? 분리했다기 강제된다고. 그래서 고객은 항상 A, B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결과 결정론적 접근만 이동이 중요하고 허프는 뭐 있습니까? 상권은 현재 중복된 거, 중복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단지 이 각각의 지역마다 몇 프로 갈 것인가 확률상 내용을 따진가 이건 확률론적 접근 방식인데 이때 중요한 말은 시장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얘는 훨씬 더 중요한 계산 문제인데 거리분의 크기죠. 이때 마찰기 들어옵니다. 이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은 철저하게 뭐 있습니까? 배버의 뭐요? 최소
비용 이론.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 중요한 말이 뭐 있습니까? 공장 등에 입주할 때 보니까 수송비, 노동력, 집정력, 가장 중요한 게 운송비. 운송을 통해 만들어진 게 시장 지향령과 원료 지향령이죠. 그래서 원료 부피가 더 크면 원료 지향령, 시장 부피가 제품 부피가 더 크면 시장 지향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으로 흘러가면은 첫 번째 볼 게 뭐냐 이겁니다.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 묻는 순간 반드시 머릿속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문제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 거죠. 저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이냐, 아니면 사회적 목표에 대한 설명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보니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실패 중에서 외부 효과가 중요한 거죠. 항상 외부의 건 제일 중요한 말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시장 교육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는데요. 외부 경제와 불경 편익과 비용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외부 경제는 편익은 사회가 더 크지만 비용은 사적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불경제를 만들어 뭐 있습니까? 사적이 편익이 더 크고 사회가 뭐 있으면 비용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런 결과 현재 보니까 이런 물건 등을 만드는 사적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경제는 사적이 손해 보니까 그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부 경제, 불경제 뭐 있습니까? 사적이 훨씬 더 이익을 본 결과 생산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얘는 가장 기본적인 뭐 있습니까? 항상 특정한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누군가 들어가야 돼.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토지정책. 자, 토지정책은 중요한 게 첫 번째 이거죠. 정책에 대한 수단 중에서 얘가 직접 개입이냐, 이용 규제냐, 그 다음에 간접 개입,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걸 반드시 아시고, 그 다음에 특히 매수 방식인 공영개발과 환지 방식인 토지구역 정리에서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토지은행제도 기본 개념 아셔야 돼.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지금 했던 뭐 있습니까? 임대주택정책.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임대료 뭐 있습니까? 규제. 두 번째 공공임대. 또 뭐 있습니까? 보조금 있는데. 특히 지금은 꼭 하실 거 임대료 규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그냥 넘어가시라도. 그래서 집안 책을 통해 반드시 임대료 규제만큼은 정확히 아시는데 단기, 장기 있죠?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 그래 아시고. 제 책에 대한 설명 안 했네. 자, 책 볼게요. 자, 240페이지요. 임대료 규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양갈로 2번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은 규제 임료가 균형 임료보다 높을 경우, 요건 예외에 대한 설명, 요거. 네? 시장보다 규제가 더 높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절대 있죠. 이러한 현상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하시고 있죠. 그래서 거기 설명이 전부 그 말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모든 게. 나머지 중요한 건 이제 241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규제 임료가 균형 임대를 높은 낮은 경우. 이 말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이 꽤 많지만 반드시 집어서 이 내용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기억 부분부터 미연문까지 쭉 읽어보시는데 읽어보시고요. 근데 우리 책은 지금 가장 큰 단점이 뭐 있는가 이겁니다. 책은 뭐 이걸 구분 안 해놨어요. 단기, 장기를. 집에 가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단기, 장기를 꼭 구분해서 보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뒷장 가볼까요? 네, 240페이지. 큰 3번 임대료 보호지 정책이 있는데 자, 거기서 뭐 있습니까? 우리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굵은 글씨 있죠? 임차인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거 아시면서요. 자, 맨 밑에 줄 뭐 있습니까? 보조금 정책은 수요층 보조 요인과 공급적 보조 요인 크게 두 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자, 우측 갑니다. 243페이지. 따라서 양갈로를 보니까 수요측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박스 보면 박스. 가격 보조와 현금 보조가 있어요. 있는데, 내용을 보지 말고 효과 있죠. 효과에서 뭐 있습니까? 작은 것을 보는 소비자, 효용적인 측면 누가 더 큽니까? 현금 보조지. 그죠? 거꾸로, 정책적 목표. 자, 우리의 정책 효과 누가 더 큽니까? 가격 보조. 이거 마시면 안 돼. 그 내용에서. 자, 일단 고려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저기 있는 244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자, 거기서 지금은 요거 하자고요. 예. 기억번 있죠. 기억하면 전체 임대주택 양은 증가된다. 저랑 이랑 보지 말고 주택량은 증가된다. 보죠. 이 말이 공급이 증가된다는 말뜻이고요. 그런 것만 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우측 갑니다. 245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자, 갈로 2번 단기. 이 단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있죠.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그리셔야 돼.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뭐 나와 있지만, 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끝에 있죠. 사적 시장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시킨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끝에 뭐 있습니까? 임대료 수준이 떨어진다. 3번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 공공주택이나 사적 임대주택 둘 다 단계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그 말이 요거 아닙니까? 요거 세 개, 그죠? 요거 세 개 묻는 거예요. 그 다음, 장기, 관료 3번. 자, 관리 3번 보니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말은,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예, 두째 줄, 맨 앞에 공급이 감소한다. 그에 따라 임대료 수준은 뭐 있습니까? 적정이 보장될 수 원래 수 회복한다. 여기 말이지? 그죠? 요 두 개. 그래 보시고, 그 다음 3번은 뭐 있습니까? 예, 사적 시행이 줄어든 공급량, 정부의 공급은 양과 일치한다. 따라서 그 다음 중요하죠. 사회 전체에 있는 임대주택 공급량 불변이다. 그 다음에 4번 이중 가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혜택이 있다. 자, 그래 보시고, 자, 일단 그런 건데, 예, 그 말이 요거요. 요 내용. 그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뒷장본이 뭐 있습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다음 주는 그 다음 주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뭘 하는 거면, 조세 정책이 있죠? 여기부터 해서 이제 끝에 있는 뭐 투자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투자까지. 그래서 집에 가서 반드시 이런 기본서 꼭 읽어보셔야 돼. 제일 중요한, 제가 봐서는 기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단지 수업할 때 뭐 내용 압축한 거지만, 기본서에 이런 내용이 다 있으니까, 반드시 봐서 이 내용을 다시 보시면서 먼저 강의부터 보시고 오늘 풀었던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수행 가보시라고. 그럼 내용이 확실히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래 하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